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와 당내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 당내 상황,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역구가 경북 포항시, 경북시 이제 북구잖아요. 네. 네, 경북도당 위원장이 지난달에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 네.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커다란 이제 그 두 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네. 그만큼 어깨도 또 무거우실 것 같고요. 네, 그 앞으로 이제 역할과 각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설레죠.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 선거 오면 좀 설레거든요. 그러실 것 근데 같아요. 가장 네. 큰 대선 또 지선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경북의 그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추대를 해주셔서 네. 경선 없이 도당위원장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폐 세력으로 몰리면서 경북에서도 저희가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세가 많이 꺾였는데요. 이제 네. 한 4년, 5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각계 정말 전투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당세도 많이 좀 회복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최근에 그 네. 이준석 바람 그렇죠. 우리 당원들이 또 이준석 대표란 젊은 분을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이 열화 같은 성화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네. 2030, 40이 이제 드디어 저희 당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북에서도 2030이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가장 좋은 기회에 제가 좀 맡게 돼서 저만 또 우리 또 의원들만 한번 똘똘 뭉쳐서 하면 이번에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번에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 맞춤형 정책들을 저희가 좀 지역에서도 많이 발굴해서 중앙당으로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또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그래도 선거는 또 조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경북에서는 이 맏형 또 맏언니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목표는 8080입니다. 예, 80% 투표에 한 80% 정도면 일단 목표고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도 열심히 모집하고 있고요. 네. 13명 국회의원들이 지금 각자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경북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네. 그래서 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뭐 예를 들자면 영일만 대교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나 등등을 대선 공약에 넣는 게 저희 이번에 목표입니다. 네. 대선 승리하는데 알겠습니다.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표정도 굉장히 밝으시고 네.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유, 이 감사합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정말 네. 그 설레고 계신 게 이제 맞으신데요. 포항시 북구가 이제 그 지역구신데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안동을 방문했잖아요. 의원님도 이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안동 주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이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 어떤 점을 바라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저는 재선 의원인데 네. 옆에서 정말 옆에서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완전 정치계의 BTS예요. 완전 제가 안동 찜닭 골목을 네. 저희가 갔었는데 안동 찜닭 워낙 유명해서 전국에서 연예인이 많이 온답니다. 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서울에도 않는데요. 많죠. 예, 상인들이 웬만큼 네, 유명한 사람이 오더라도 네.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닭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죠. 다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셀카 많이 찍으시고 그래서 대단한 환호를 하셨는데 제가 네. 더 놀란 거는 토크 콘서트가 저녁 8시 반에 끝났습니다.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 깜깜한데 많은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대표께서 사진 찍으실 분들 한 줄로 쓰시면 사진 찍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100m 이상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으신데 저는 이유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 기존 정치에 좀 식상한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와
또 변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또 대표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번 안동 방문뿐만 아니라 경북 어딜 가더라도 좀 네. 표가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준석 대표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예. 올라타야죠 거기에.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파열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네. 오늘은 원희룡 후보가 이 대표에게 경선 준비에 있어서 좀 빠져 있어라 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 정도 신경전이야 대선 하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여야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뭐 명락대전의 피 튀기는 싸움, 서로 끝간데까지 간 그런 그 난투극인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조용한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연애를 해도 그렇고 첫 만나면 설렘도 있고 아직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직 낯설음에 대한 그 조정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좀 동의하는 부분은 그 후보들은 지금 개인 일정이 팍팍합니다. 13명을 다 한꺼번에 모으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제 대표께서도 물론 한꺼번에 13명을 좀 이벤트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겠지만 후보들 의견을 좀 잘 청취하셔서 자율성을 더 많이 좀 줬으면 하는 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큰 알겠습니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난주 그 봉사 활동에 이제 불참한 후에 그쪽 캠프에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체급이 다른 후보들과 한 그림을 만들 돌고래. 수는 없다. 돌고래 뭐, 멸치 네. 돌고래 멸치. 네. 고등어도 굳이 있었고요.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없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다 없었고, 그래서 이제 네. 뭐 다른 후보들의 아, 입장에서는 언짢지. 당연히 이제 불쾌감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네. 이런 그 윤 후보 캠프 측의 이런 입장, 이런 발언에 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 캠프 쪽이 아니고 저 의원님 다선 네. 의원님께서 이 좀 후보들의 자율성을 좀 잘 보장해주고 좀 뛰어놀게 해라. 이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는 뜻에서 하시는데 비유가 네. 뭐 돌고래, 뭐 멸치 이렇게 고등어. 고등어 이렇게 하시는 네, 바람에 이제 불쾌감을 줬는데요. 사실상 보면. 돌고래보다 멸치가 더 유용성이 많아요. 국물도 내고 맛있고 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석을 할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칭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 후보들이 네. 다들 특징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다 필요한 소중한 후보고 다만 그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도 각 캠프에 가 계신 분들도 굳이 상대방의 언짢은 그런 표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건 약간 실수인 것 같고 요는 본질은 자유롭게 음.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좀 보장해 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시간이다. 네. 후보들의 시간이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면서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또 가석방으로 결정이 됐고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대구 경북 민심이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민심은 이제 사실 대통령 구속은 과거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들께서 뭐 어떤 지지층을 겨냥한다 이것보다는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사실 그 감옥에 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8.15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대통합, 대화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이런 여론을 참작하셔서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게 작지 않거든요. 더 크면 컸지.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건, 권력형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등 훨씬 더 명시적으로 더 나쁜 저는 뭐 사건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대통령을 가둬놓기가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지려면 이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당 정책이 이제 부의장이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네. 맡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국민의힘 탈원전 진상규명 네, 특위 네. 이제 간사를 또 맡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탈원전 문제는 여야가 극명히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대선 과정에서 계속 이제 부각될 그 이슈인데
특위에서는 현재 그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뭐 일자리 잃고 또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 상승하고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롱텀으로 보면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탈원전을 한 것이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 정책의 산업의 기본이 전기고 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또 원전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은 지금 CO2도 가장 적게 배출하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그냥 탈원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을 하려고 수치 조작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 은폐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지금 장관이니 그 등등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지금 감옥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특위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이 지금 급격한 탈원전 정책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대처를 다 하겠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 특위에서는 탈원전에 일단 급격한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비율로 가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지 그걸 지금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저희 특위 1호 법안인데요. 뭐 어떤 거냐면 지금 한수원에서 이 원전을 그만두게 되면 빚을 집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야 그거 빚 우리가 메꿔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메꿔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법안 낸 거는 그 기금 쓰면 정확하게 그 사용처를 밝혀라.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특위 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김정재 의원께서 또 이 담당을 하신 게 또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던 대변인 공개 모집에 이어서 네. 당 정책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진행 중인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에서 또 심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마음을 좀 사로잡을 만한 좋은 정책들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나는 국대다 대변인 공모한 게 나름 대박을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도 국민들 목소리를 다 듣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 공모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는데 2,764건. 약 한 2,700여 건이 들어왔는데 네. 이 중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등등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창의성,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러나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논리성 등등을 심사해서 한 34개를 예선전에서 저희가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다시 10건을 저희가 뽑았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뭐 최우수상, 장려상 등등 10건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0개는 일단 뽑아는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열만 매기는 순서만 남았고요. 마지막 심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산모.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모들의 우울증 이런 문제를 특별히 케어하자라는 것을 남자분들이 다들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그러네요. 제안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데 대한 정책 제안을 우리가 좀 드물었죠.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것들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고요. 그건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곧 발표가 마무리를 납니다. 네. 시간상 이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못하신 말씀은 또 다음에 출연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그 대변인을 직접 하셔서도 어울리셨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나 각종 방송에서 네. 좀 자주 뵐 것 같다는 예감이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팍팍 드시니까 불러주십시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당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그리고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등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